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공교롭게 수요일이 한 번은 크리스마스였고 또 한 번은 또 새해 첫날이어가지고 네, 3주 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마 이제 현안이 국회에서 쌍특검 재표결이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두 개에 대한 재표결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민주당 내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둘 다 부결, 예, 폐기. 부결, 그 재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왜냐하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결집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도리어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하고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일부 이탈은 있겠지만 그것을 그 3분의 2를 넘어설 정도의 이탈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관건은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난번 3차 재의결 때, 제 기억에는 내란 특검에서 5명 이탈이 있었고 김건희 특검에서 4명 이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난 동안에 이 말하자면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면은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조금 더 강화된 그래서 이탈이 늘어날 것보다는 이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 자체는 그런 분위기에다가 또 당에서 그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다만 이제 변수라고 생각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연장이 돼서 빠르면 오늘 집행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40-50명 의원들은 영장 집행 시도되면은 가서 몸으로 맞겠다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그래 되면은 이쪽은 이제 가결되는 거죠. 가결되는 건데 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당 입장 공식 입장은 아닌데 하여튼 그 40-50명 의원들은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인데 동시에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집행이 되면 동시에 진행되는 거니까. 되면 그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의원들이 가서 도움은 되겠지만은 맞고 말고는 경호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국회 쪽에 남아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권성동 원내표가 그 가지 말라고 하고 표결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두 분의 어떤 전망이 좀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두 분의 일치된 견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민주당은 재발의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계속 재발의하겠다고 여러 그 뭐 원내대표단이나 당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의원님 보시면 그런데 두 개의 특검법을 또 같이 또 재발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고 당에도 의견을 전달했는데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그럼 내란 특검법을 집중해야 된다. 지금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그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빨리 내란 국면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문제 제기하는 게 뭐 수사의 주체와 관련된 문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하잖아요. 이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면 뭐 막말로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수사기관들이 대거 달려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특검은 지금 중요한 국면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탄핵과 내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그 소위 약간의 좀 그 합리적 판단하시는 분들한테 입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자 특검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정도에서 추천하는 특검으로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그 핵심적인 요인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 내란 특검을 정리하는 게 서로 간에 저는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이것은 그렇게 털어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봅니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결될 가능성도 있죠. 아, 있다고 보세요? 예. 물론 이제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네.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지금 기일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그 내란죄를 뺀 것들이 의외로 파장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뭐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제 포석으로 그렇게 했겠지만은 대중들이 볼 때는 내란죄의 이 개연성 또는 현실성에 대해서 확 그냥 이게 이 감도가 떨어지는 상황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국민의힘도 좀 이제 분위기 또 변화가 오고 있고 예. 그래서 3자 특검을 하더라도 뭐 당에서 일사불란하게 거의 동의가 될는지는 사실 의문이긴 한데 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그 이전 단계에서 분위기로 보면은 그 특검의 중립성만 보장이 된다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당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그 협의할 의사가 있느냐가 1차적인 관건이고 민주당이 협상하자 하면은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수정안 이전에 제가 한번 확인차 그럼 질문을 이걸 좀 드려보고 싶은데 며칠 상관으로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를 했다고 치면 구속까지 갈 거다라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속기한은 20일이고 그러면 한 달 안에 기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란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되고 뭐 하는 절차에다가 특검이 발동되는 시간을 따져보면 그 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번 그 특검법안 지금 이제 재의결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민주당이 좀 더 빨리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 안팎에서 약간 이 민주당의 그 약간 뭐랄까 그 전략적 미스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잘못하면 지금 공수처나 이런 그 공저본이죠. 공저본에서 수사가 다 끝나가지고 기소까지 끝나고 나면 나중에 특검이 돼가지고 공소유지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진작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소위 그 어느 정도는 그 국민의힘이 반대 또는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그 거부권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조정을 좀 해서 예. 그때 현실적으로 제3자 특검 정도를 던져가지고 예. 속도를 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그 도리어 내란죄 수사가 속도가 붙었을 건데 이런 문제에서는 좀 아쉽다는 얘기를 안팎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후에 공소유지 문제에서 관련돼서 예. 지금 자꾸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라도 뭐 최악의 경우 공소유지 차원에서라도 네. 일단은 특검법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은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건 이제 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그 영장 유효기간 중에 집행이 되고 네. 구속도 되고 한 달 안에 기소가 된다,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된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데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리대로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특검 이야기 속에 나왔을 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거 특검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한 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수사의 속도를 내서 특검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처럼 세 기관이 이제 검찰이 약간 물러났지만은 경쟁적으로 이렇게 수사 속도를 내는 것 또 법원이 그 영장도 협조를 해주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가 바라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것이 나을 것이냐 아니면 중립적인 특검이 와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라고 예. 판단할 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은 민주당은 중립적인 특검이 와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냥 지금처럼 경찰하고 공수처가 막 경쟁 벌이고 법원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제3자 특검의 협상에 민주당 지도부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 오히려 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 공조본에서 계속 이제 밀고 예,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뭐 제3자 특검 온다고 해도 그 오히려 그냥 더 수사가 더 늦춰지고 절차 제대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재발의는 하겠지만 예. 통과를 정말로 진짜로 목표로 하는 재발의가 아니라 예. 국민의힘이 또 반대해서 폐기되는 어떤 시나리오를 미리 깔고 그러니까 하는 재발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 재발인데 이제 제3자 특검 발의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그렇지. 사실상 지명권을 갖는 그거는 이렇게 발의해놓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다시 시도해서 되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몇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되면은 그걸로 또 그다음 플랜 B로 예. 다음 그 국민으로 가겠다는 그 카드가 아닌가. 예. 안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그 기왕에 이제 수사기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여의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마다 이번에 그 내란죄를 다루는 입장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첫 번째 검찰. 검찰은 신뢰와 명분을 다 챙기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이 소위 그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꽤 잘 해놨어요. 예, 그랬죠. 꼼꼼하게, 신속하게. 예, 신속하고 꼼꼼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자기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또 경호처의 이런 반발로 사실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손 털고 일찌감치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한 평가가 신뢰와 명분을 챙기고 나갔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이첩을 하고 원하는 대로. 속칭 영악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이제 그 신뢰와 명분을 다 챙긴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수본이죠, 경찰. 예. 경찰은 이번 수사에 좀 서화를 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역사에 경찰청장과 그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이 사례가 없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라는 지금 오욕에 그 지금 뒤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해내서 내란죄를 경찰이 그 수뇌부가 일부 가담은 있지만 내란죄 그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예. 공수처는 그 이 조직이기주의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이번에 내란죄를 잘해서 공수처가 뭔가 그 한 건 보여주겠다. 그 존재 이유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덥석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역량이 안 되는 기관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결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이 왜 그렇게 줬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덥석 물어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일종의 과부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공수처가 이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공수처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예. 수사 경험도 많지 않은 이제 공수처장부터 비롯해서 그렇고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로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 무력화 시도를 계속 한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 사람은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런 사람까지 공공연히 있고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게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특검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문정 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한마디로 평을 하던데요. 검찰은 염치가 없고 경찰은 영장이 없고 공수처는 능력이 없다. 뭘 대충 맞는 평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던데 아무튼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두 분의 진단은 뭐 역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만약에 체포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민주당이 이걸 보고 나서 다시 어떤 앞으로의 방향을 약간 조절할 여지도 있다고도 이렇게 좀 거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유동적이고 민심도 지금 출렁이고 있고 해서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민주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체포 구속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절차는 그냥 뭐 일사천리로 구속만 시켜놓으면 그다음 뭐 수사고 재판이고 탄핵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이 유죄 확정 또는 탄핵 확정은 신병 확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공수처를 쪼고 경찰을 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공수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뭐
민주당 의원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 못하면 공수처는 그냥 네.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고 사활이 걸린 상태고 실제로 또 경찰대로 저 우정수 저 국수본 본부장. 수사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굉장히 궁한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지금 피해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소환 그 압수도 당하고 또 소환 요구도 받고 있는데 소환은 지금 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자 개인적 입장으로도 이게서 뭔가 자기가 말하자면 뭐 분명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기도 같이 끌려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거꾸로 명분을 더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피해자인데 거꾸로 피해자를 이제 강제 수사를 이제 밀어붙인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 또는 구속이 확정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주도권 이쪽으로 넘어왔다.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수사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다 할 정도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갈 건다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이 지금 40명의 그 의원들이 그 전에 계속 뒤로 빠져 있다가 갑자기 관저까지 달려가고 네네. 이렇게 몸을 던져서 맞겠다고 하는 분위기의 그 베이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들도 워낙 뭐 정치인들이니까 그 여론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그 감지하고서 움직이는 것인데 실제 그런 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대통령이 체포 구속됐을 때 그런 이제 말하자면 우파 보수 진영의 이 지지자들이 그냥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더 강하게 저항하고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서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좀 다른 여러 가지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그런 분위기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딱 그냥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시나리오를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민주당 입장을 떠나서 이렇게 그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그 나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의 판결 여부를 떠나서 무언가 내란죄가 마무리된 느낌을 줍니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일단락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나 이런 야권에서 얻는 그 기대 수익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야당이 국민과 함께 그러니까 마무리졌다, 매조지했다 이런 이미지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과 확보와 함께 걷는 효과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 지금 용산이 일종의 그 아스팔트 우파의 그 거점화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그 보수층 집결도 좀 이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거점 확보나 그 적극 지지층들의 결집하는 데서도 만약에 신병 확보되는 순간 그 효과가 좀 반감된다. 그렇죠. 이렇게 효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쨌든 가장 큰 효과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중에 보이는 거는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 문제,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라든지 법적 질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저는 이 좋아지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더 넣는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진행 절차도 훨씬 더 속도감 있고 그 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매우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헌재의 어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기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어차피 이제 공소장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헌재는 그 공소장 내용을 참고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병 확보 문제 두 개의 전선이 이렇게 그 크로스가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나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선 전초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병 확보하고 구속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수사, 뭐 재판, 탄핵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빨리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분위기에서는 대선에서 이긴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쪽 이제 국민의힘이나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이건 이제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체제 전쟁. 체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불만이 있었고 또 계엄에 대해서도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그 이후의 과정,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망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더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이렇게 거의 뭐 입법 독주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아, 이게는 체제의 문제다라는 거. 여기서 밀리면은 이 대한민국 체제가 뒤집힌다라는 그런 이제 시국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체제 전쟁의 구심점처럼 이렇게 부각되는 이쪽 진영에서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 그 자체라고 했던 발언도 그렇게 읽어야 그 되는 의미죠. 겁니까? 윤 의원이 그걸 이제 맥을 딱 집어가지고 예. 딱 때려준 거죠. 말하자면. 아, 오히려 그렇게 메시지를 발신한 거다. 예. 윤상현 의원이. 예. 그래서 대통령 이쪽 진영에서 그거를 체제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 당했을 때 그냥 손 놓고 끝났다라고 이제 다 집에 갈 것이냐. 아니면 더 강하게 정하고 나올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변수라고 보는 쉽게 거죠. 얘기를 하면 그 나라가 절단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지금 내란 국조특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 앞으로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일단 뭐 증인 채택 논의도 좀 되고 예. 했습니다만. 원래 이게 국회에서 특위가 제대로 굴러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는 사안이면 몰라도 국정농단 특위는 잘 굴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청문회 스타도 여러 명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 당시 그 새누리당의 이 상당수 의원들이 이탈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권에 있던 그 의원들조차도 뭐 대표적으로 지금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도 그 당시에 그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 탄핵을 주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하고 지금 달라서 네. 그때보다 지금 여당 의석이 적지만 여당이 지금은 점점 그 도리어 12월 달 그 소위 비상계엄 초기 탄핵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되는 국면에 비해서 훨씬 더 내부적으로 그 일사불란해지는 것 같아요. 그림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 권영세 이 권성동 두 분이 나름 역할 분담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뭔가 이렇게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이 좀 끌고 가는 형태라면 의원들을 좀 이제 그 단속하고 그다음에 강한 메시지를 낸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뭔가 국민의 눈높이를 좀 더 맞춰보려는 그러니까 약간의 역할 분담이죠. 저는 이게 정당 운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외냐 대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가 어떤 때는 메시지가 일사불란하게 좋을 때도 있고 메시지를 분산시켜서 이쪽의 요구 저쪽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에서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 간에 일정한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절대로 지금 강한 발언 안 하잖아요. 예. 네. 도리어 그 비대위원장은 그냥 이렇게 그 조용조용하고 그 권성동 의원이 전면에 그 싸움의 전면에는 권성동 의원이 나서는 형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조특위가 그 아마 권성동 의원이 이건 끌고 가잖아요. 원내 사안이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당이 이제 건건히 절차나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예. 당연히 아직까지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 행정부가 여기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임할 건지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증인들의 입 태도를 보면 증인들도 이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이제 들이대고 싸우려는 기세가 좀 보여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영향을 이제 자꾸 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얻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건을 그 기억하게 해주고 그리고 법으로 다루지 않는 정치적인 사안들도 있거든요. 위법은 아닌데 매우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그 국정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마 상당한 이제 파열음이나 논란이 있으면서 끌고 갈 거고 늘 국정조사는 우리 경험해 보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둔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희진 의원님 동감하십니까?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슈는 야당의 이슈잖아요. 그렇죠. 내란 이슈라는 거는 야당의 이슈고
또 주도권은 야당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야당 쪽에 그 플러스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기대만큼 그렇게 큰 변수는 되지 못하겠다 싶은 게 이미 자극적인 좀 선정적인 그런 팩트들은 다 공개됐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네네네. 뭐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네, 그렇죠. 뭐 액션이나 뭐 워딩이나 다 공개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그 실제 상황을 생중계로 다 봐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의 임팩트는 사실 그렇죠. 그 가장 큰 임팩트였고 그게 내란죄 이슈가 바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제 그 시각적 그 효과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이상의 야당에서 어떤 새로운 팩트나 증언이나 뭐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상 이 임팩트를 줄 만한 걸 제시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효과는 이미 다 이미 소화된 상황이 반영된 상황, 이슈에 반영된 여론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진행 과정에서 이제 수사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의 그런 이제 그 수사권 논란 문제부터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의 어떤 그 법적인 하자 뭐 이런 거 또 그 헌법재판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이걸 빼는 문제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오히려 또 방어를 해야 될 그 포인트들이 좀 생겼고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걸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해명을 할 수 있는 이슈들이 생긴 거고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국정조사의 이제 핵심은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설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설 지나고 나서 두 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핵심 증인이 예를 들어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사령관들 같은 경우 안 나오면은 구치소에 가서 청문회를 한다. 뭐 얘기까지 좀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좀 얘기가 좀 도나 봐요. 근데 조금 전에 그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청문회를 열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 빳빳이 들고 만약에 역으로 막 때리는 이런 장면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아스팔트 우파를 더 자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좀 전에 이제 말씀이 좀 빠졌지만은 그게 지금 초기에는 이제 여론의 이런 인상 효과가 대통령이 왜 저랬지? 뭐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계엄이 뭐야 이 시대에 이런 효과가 강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소화되고 난 뒤에는 이제 진짜 대통령이 왜 저랬지? 보통 이제 내란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한 쪽에서 강한 쪽을 덤벼들어 가지고 이제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통령 임기도 보장돼 있고 가만히 있어도 뭐 그냥 뭐 퇴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를 말하자면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 오래돼 버렸잖아요. 뭐 현직 대통령이 갑자기 피의자가 되고 잡혀갈 상황이 처해지고 뭐 정청래 의원 이야기들은 뭐 사형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왜 밀어넣었을까 스스로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라고 해도 저 정도는 아닐 텐데 그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사고가 이제 확산이 돼 가는 거죠. 혹시 뭐 다른 게 있나 혹시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또 그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다면은 그것도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문점에서 궁금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 내용도 그렇고 국정조사는 통상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판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야당은 뭘 기대해야 될까? 이렇게 좀 나눠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노릴 수 있는 거는 지지층 결집일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또 도리어 이제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그렇죠. 우리는 할 거 했어라는 식으로 그렇죠. 주요 증인들이 나와서 하면서 도리어 이제 이 지지층을 격분시키는 자극시켜서 그게 이제 첫 번째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사실 이제 여의도 안팎에서 민주당이 좀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를 듣는 건데 초기 단계 12월 중하순 때까지만 해도 내란과 그 탄핵 문제가 약간은 좀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으로 갔다가 월말을 거치고 연초로 가면서 뭐가 되냐면 약간의 정쟁화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여당이 원하는 구도로 좀 옮겨진 거죠. 포인트가. 그래서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도리어 정쟁화로 더 가는 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방적인 누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화로 가는 거. 정쟁화 이제 소재 중에 하나가 사법 절차가 되겠죠. 예, 그렇죠.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핵심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일단 국민의힘도 사실상 거의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말로만 뭐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번 국정조사를 소위 반 이재명 전선으로 만드는데 주력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이 노리는 포인트라고 보면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여기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민주당에서는 이 목표가 뭔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원하는 게 뭔지 이걸 통해서. 지금 검찰 수사나 여러 수사기관이 했던 거를 그냥 재탕삼탕하는 수준이면 별로 요란한데 성과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게 뭔지고 어떤 것으로 가져가야 될 건지.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지금 약간 아까 정쟁화됐던 거를 다시 국민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하나 민주당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열심히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기 때문에 늘 뭘 해놓고 나면 우리 지지자들의 눈높이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런.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히 하고 도리어 기대치를 조금 더 낮게 설정한 다음에 그 이상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정치적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약간 효능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제부터 이제 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또 그 결론 나는가부터도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